안녕하세요. 홍시의 퇴근길이 아닌 출근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! 저는 오늘 그돈씨 시리즈를 촬영하기 위해서 현재 기아 EV6 롱레인지 트림을 운전하고 있는 중입니다. 일단 이 EV6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 그래도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. 자세히 생각해보면 제가 이 EV6 시승기를 한 1년 전에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. 많이들 아시다시피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이렇게 두 가지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요. 일단 이 판매율을 보면 이 스탠다드보다는 롱레인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. 아무래도 이게 배터리가 좀 더 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주행거리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서 많은 분들이 돈을 조금 더 지불을 하더라도 이 롱레인지를 선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. 일단 EV6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는 4,600부터 시작이 되고 지금 타고 있는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5천만 원부터 시작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뭐 사륜, 뭐 풀업으로 가지 않는 이상 웬만해선 이 보조금이 100% 다 나오는 모델인데요.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 EV6는 국가 보조금 700만 원,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은 뭐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. 지금 현재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기준으로 지자체 보조금은 현재 2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저기 뭐 경북 좀 이렇게 아랫지방 가면은 최대 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자체 보조금만 한 1,100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그렇게 좀 지방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거 전기차 구매하실 때 지자체 보조금 꼭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전기차 보조금이라는 게 이 나라에서 얼마 예산을 이렇게 딱 잡아두고 하기 때문에 차를 늦게 사면 늦게 살수록 이 국가 보조금이 고갈이 되거든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전기차를 샀을 때는 국가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이제 다 주지 않고 조금만 받는 그런 식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를 좀 빨리 사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. 현재 이 EV6는 이 출고되기가 엄청나게 긴 그런 모델인데요. 1년이 넘게 걸립니다. 진짜 1년을 어떻게 기다리죠? 사실 저도 지금 신차를 하나 계약해 놓긴 했는데 그것도 거진 1년 가까이 기다려야 돼서 그냥 뭐 약간 주식처럼 그냥 나 뭐 차 계약했구나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우들투들한 이런 뭐라 그럴까 블럭길에서 이렇게 갔을 때는 진동 소음이 꽤 많이 들어오는 편이긴 해요. 아무래도 이 차량이 뭐 물론 오늘 니로랑 비교했을 때 승차감은 확실히 좋긴 하지만 전기차로만 봤을 때 승차감이 막 엄청나게 좋은 모델은 사실 또 아니거든요. 그리고 이 같은 플랫폼을 쓰는 아이오닉 5와 비교했을 때에도 아이오닉 5가 조금 더 승차감이 좀 더 이제 SUV처럼 폭신폭신했어요. EV6는 좀 뭐라 그럴까 승용 같은 SUV 같은 승용 같은 그런 약간 탄탄한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또 이제 이 노면이 울퉁불퉁한 데거든요. 이럴 때는 또 진동 소음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. 근데 전기차로 뭐 이런 우들투들한 도로를 많이 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. 보통 전기차라 하면은 좀 이런 시내 주행 위주로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서 뭐 큰 문제까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 EV6를 가장 가성비 있게 사려면 사실 스탠다드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. 기본 가격이 4,600만 원이지만 뭐 국가 보조금 다 합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거의 3천만 원 후반대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거죠. 대신 주행 가는 거리가 약 37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근데 여기서 한 4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 롱레인지를 살 수 있고, 그렇게 됐을 경우에 롱레인지는 이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휠마다 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가장 작은 휠을 꼈을 때 이 주행 가는 거리가 470km 정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스탠다드하고 롱레인지하고 주행 가는 거리가 거의 100km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는데요. 사실 이 100km 차이가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도 좀 큰 차이지 않나 싶긴 해요. 그래서 이 3,400만 원을 더 투자해서 이 100km를 더 가는 이 롱레인지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것인가? 저는 맞는 선택이라고 봅니다. 대신 이제 이 집밥이라고 하죠. 거주지에 전용 그런 충전기가 있다면 사실 뭐 스탠다드 모델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뭐 출퇴근하고 내가 집에 있는 시간, 그러니까 뭐 자는 시간, 이럴 때에는 계속 이제 충전기 꼽아놓고 있으면 되니까
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또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용 충전기를 쓰다 보니까 이게 100% 충전이 됐을 경우에 다른 차들을 위해서 또 이제 빼줘야 되는데요, 차를. 그럼 또 이제 뭐 또 왔다 갔다 거리고 그게 또 굉장히 여간 성가신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집밥이 있어도 편한 게 아니라고 하시는 전기차 오너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.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진짜 내 전용 충전기 있잖아요. 그냥 이 충전기는 나만 쓸 수 있는 그런 충전기가 있다면 뭐 주행 가는 거리가 짧은 차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. 뭐 하루에 정말 많이 운전을 하시더라도 뭐 300km 이상 운전을 잘 안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. 현재 EV6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9월 달이거든요. 이달 말쯤에 GT가 출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사실 EV6는 GT 라인이 먼저 출시가 되었었죠. GT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앞범퍼라든지 뒷범퍼 아니면은 뭐 이런 뭐 내장재가 스웨이드로 들어가고 조금 더 뭐라 그럴까? 현대차로 치자면은 N이 아니고 N라인처럼 좀 뭔가 이런 내외장의 디자인이 조금 더 스포티해지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라인인데요. 이달에 출시되는 GT는 진짜 말 그대로 고성능 전기차입니다. 그래서 내연기관 환산 시에 거의 막 550마력? 거의 600마력에 다다르는 그런 힘을 발휘하고 토크도 75토크인가 그래요. 사실 이게 내연기관으로 따지자면 이 정도 스펙이면 거의 포르쉐급이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차가 잘 나가겠어요. 뭐 제로백도 3초대라고 하니까 와, 그런 차 운전하면 진짜 엄청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아직 정확한 가격이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대략 7,200만 원부터 시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옵션 추가하고 뭐 하고 하면은 거의 뭐 8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8천만 원이면은 이 보조금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100%는 다 못 받고 50%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것도 뭐 받을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. 아무튼 보조금 포함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7천 중반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뭐 깡통으로 사시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겠죠. 근데 차는 진짜 저도 막 맨날 리뷰하고 하지만 옵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 옵션이, 그러니까 옵션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똑같은 차고 똑같은 프레임에 똑같은 파워트레인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달라요. 깡통 탄 거랑 풀업 탄 거랑 진짜 만족도가 너무 다릅니다. 특히 요즘 차들 같은 경우에는 옵션 정말 좋게 나오잖아요. 막 별의별 거 다 있고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막 차가 알아서 막 가주고 막 알아서 멈춰주고 얼마나 편해요. 막 조용하고. 그래서 그런 옵션이 없는 차를 타면 진짜 만족도가 많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지금 코너를 운전 중인데요. 이렇게 코너 운전할 때에도 사실 뭐 나쁘지 않아요. 굉장히 날렵한 그런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전기를 아끼고자 에코 모드에 이 회생제동은 레벨 2로 해놓고요. 에어컨은 1단만 틀어놓고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지금 97% 있거든요, 배터리가.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506km가 나옵니다. 에어컨을 끄게 되면 한 530km 정도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홈페이지 상으로는 EV6 롱레인지가 한 470km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주행 가는 거리는 약 500km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9월 달부터 이 전기차 충전 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전기차 충전 금액이 얼마나 올랐냐? 11%에서 12%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기존에 EV6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가득 충전했을 경우에 한 15,000원 정도 나오거든요. 이것도 뭐 50kW인지 뭐 100kW 이상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보통은 이제 100kW 이상으로 충전을 많이 하시니까 100kW 이상 충전기를 기준으로 가득 주유래. 맨날 이제 내연기관 타다 보니까 주유라고 하는데 아무튼 가득 충전했을 경우에 약 15,000원, 16,000원? 그 정도 나옵니다. 근데 거기서 이 전기차 충전 요금이 지금 12% 정도 상승했으니까 여기서 한 2,000~3,000원 정도 이 가격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. 그러니까 15,000원이면 가득 충전할 수 있었던 거를 이달부터는 한 17,000원? 18,000원? 그 정도가 되는 거죠. 그래도 18,000원 넣어가지고 500km를 주행할 수 있다면 뭐 내연기관보다 훨씬 저렴한 거죠. 근데 요즘 이제 유류세 인하가 계속 되면서 지금 서울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한 1,700원대로 내려갔습니다.
뭔가 이게 예전에는 한 1,400원대, 1,500원대일 때는 별 생각이 없다가 막 2,000원대 넘어가다가 1,700원대로 되니까 야, 기름값 진짜 싸졌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전기 충전비는 그래봤자 한 2,000원 정도 오른 건데 뭔가 좀 많이 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내연기관하고 전기차하고 차값만 따졌을 때 전기차가 약 2천만 원 정도 비싸요. 그래가지고 이 2천만 원을 소위 말해서 이 차값을 뽕 뽑으려면은 얼마나 이 차를 타야 되나, 진짜 제가 봤을 때 10만 킬로 이상은 타야지 뽕을 뽑을까 말까거든요. 근데 보통 그렇게 많이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적당히 타다가 파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진짜 웬만큼 이 전기차를 많이 운행을 하지 않는 이상 차값을 뽕 뽑기란 정말 힘든 일입니다. 더군다나 지금 전기차 충전비도 올라갔으니까 아직까지 이제 제가 구매자로 생각했을 때 전기차는 좀 많은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해야 되는 차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계약한 차도 내연기관 차예요. 전기차는 진짜 이제 앞으로 내연기관을 이제 정부에서 아예 못하게 할 때까지는, 그 전까지는 내연기관을 탈 것 같긴 해요, 저는. 뭐 전기차 정말 좋습니다. 사실 뭐 즉각 토크감, 이렇게 밟았을 때 즉각 토크감 오는 것도 재밌고, 더군다나 이 엔진이 없다 보니까 진동 소음이 없어서 정말 조용해요. 그리고 제가 평소에 클래식을 잘 듣는데 이 내연기관 차 안에서 클래식을 듣는 것보다 전기차 안에서 클래식을 들었을 때 훨씬 더 이런 뭐 강약, 중강약 이런 것들이 더 잘 느껴지고, 아무튼 뭐 좋긴 하지만 좀 제 타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그돈씨는 신형 니로 EV와 기아 EV6 이렇게 두 가지로 비교해놓고 시승기도 같이 만들 건데요. 일단 체급상으로 니로는 소형이고 지금 타고 있는 EV6는 준준형이잖아요. 근데 실제로 타봤을 때는 진짜 니로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EV6가 너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한 체급이 아닌 한 두 체급 정도로 느껴집니다. 뭐 가속성이라든지 아니면 정숙도, 아니면 이런 승차감,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진짜 확실히 EV6가 훨씬 더 좋아요. 그래서 이 니로 EV 실오너 의견들을 들어보면 사실 뭐 가성비가 좋아서 이 니로를 선택하긴 했지만 진짜 몇백만 원만 더 투자하면은 EV6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이 됐다고 그러신 분들이 진짜 많으셨어요. 근데 저 같아도 고민될 것 같아요. 진짜 막 그러다 보면 이 그돈씨 이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금 높이려면 뭐 밑도 끝도 없긴 하지만, 그래도 이왕 몇 천만 원짜리 차를 한번 사는 거 좀 내 마음에 들어야지 좀 더 차를 오래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차도 뭐 백날 첫날 뭐 이 차가 좋아요, 저 차는 별로예요, 그래도 내 마음에 드는 차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내 마음에 꽂히는 차가 있어. 그럼 그거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. 안 그러고 뭔가 이제 남들이 추천해주는 차를 탔어요. 내가 사고 싶은 차 말고. 그러면은 뭔가 이 본인 만족도가 떨어져서 금방 되팔던지 뭐 차를 뭐 기변하든지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이 EV6로 차박을 가시는 분들도 심심찮게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EV6 같은 경우는 V2L이죠. 그러니까 외부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을 하게 되면 뭐 오토 캠핑장 그런 데를 안 가더라도 전기를 쓸 수 있으니까 어디서든지 차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. 앞에 방지턱. 방지턱 이런 충격 감쇠가 나쁘진 않습니다. 막 덜컹덜컹하고 막 두개골이 흔들릴 정도의 그런 충격은 아닌 것 같아요. 아무튼 이 EV6로도 차박을 많이 가시는데 사실 이 연장 텐트, 그러니까 이 도킹 텐트가 없다면 좀 차박하는데 불편한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2열 폴딩을 하더라도 이 헤드룸 공간이 조금 좁아가지고 불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여기 센터와 이 도어 포켓 안쪽에 은은하게 들어옵니다.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. 이런 기어 노브 안쪽에도 이렇게 무드 라이트가 들어오고요. 기어 이 센터에도 다 같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전기차로 차박을 가면 사실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전기를 쓸 수 있다는 거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전기차로 차박을 갔을 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뭐 배터리 충전을 가득 해갔다면은 단점은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너무 덥거나 아니면 너무 추울 때는 이제 시동을 켜놓고 잠깐 뭐 공조를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도 하는데요. 이제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정말 조용한 그런 차박지에 갔을 때 이 시동을 켜게 되면 진짜 엄청 시끄럽잖아요. 특히 다
자는 그런 밤 시간 같은 경우엔 시동 켜기도 되게 조심스럽고, 또 이제 가스, 이 매연이 나오다 보니까 남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줍니다.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엔 시동을 켜더라도 아무런 소음이 없으니까, 그리고 배출가스도 없으니까, 그래가지고 이 시동을 켜고 공조를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량을 100% 충전한 다음에 제가 지금 15.2km를 주행을 했는데요. 지금 배터리를 3%밖에 안 썼습니다. 아까 전까지 좀 더워가지고 공조도 한 3단 켜놓고 통풍도 켜놓고 지금 그랬거든요. 배터리 효율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전기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 다른 것도 많긴 하지만, 이 충전을 좀 자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평소에 익숙한 그런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핸드폰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잖아요. 근데 핸드폰은 또 뭐 몇 번 쓰다 보면 계속 충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충전기를 들고 다니고 막 그래야 되는데,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핸드폰, 뭐 노트북 그런 거와 다르게 생각보다 배터리가 그렇게 빨리 닳지는 않아요. 막 뭐 에어컨 쓰고 뭐 히터 쓰면 뭐 빨리 닳습니다. 그러긴 하지만 이게 안 틀었을 때보다 빨리 닳는다는 거지, 진짜 걱정할 만큼 배터리가 훅훅 닳지는 않아요. 모든 전기차가 거의 다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주행거리가 막 엄청 짧은 뭐 완전 초소형 전기차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르노 트위지나 아니면 세보, 이런 것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주행 가는 거리가 뭐 내연기관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차들을 탔을 경우에 이 배터리 효율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, 그렇게 느껴졌습니다. 근데 제가 전기차를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, 저는 이제 골목길도 다닐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전기차는 아무래도 뭐 엔진이 없다 보니까 되게 조용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이면도로를 지나갈 때 이 보행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전화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어폰을 꽂고 있다거나 그럴 때는 뒤에 차가 오는지 몰라가지고 진짜 되게 위험한 상황이 노출돼요. 분명히 이렇게 가생애로 잘 가고 있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 도로 중앙으로 나오고 그러면 진짜 막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진짜 등줄기에 식은땀이 나거든요. 그래서 이 전기차도 좀 인위적으로 소음이 지금 나게 만들어졌지만 조금 더 크게 만들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. 진짜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면도로에서 사고 나는 경우도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. 전기차 그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연기관이 짱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 점점 더 이제 내연기관이 출시가 되지 않고 전기차, 뭐 이런 뭐 친환경차, 뭐 수소차라든지 그런 차들이 많이 출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들 리뷰를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? 지금 현재 기준으로 또 이제 우리나라에 태풍이 또 들어온다고 합니다. 잊을만 하면 비가 오고 또 잊을만 하면 비가 오고,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장마,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침수 피해가 굉장히 많았던 해인 것 같기도 한데요. 이 홍시카 구독자분들은 그런 침수 피해 없으셨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! 안녕!